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스입니다. 자, 파워뷰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자, 저번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카드 만드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매출이죠. 매출을 가져오셔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드로 만든 거고요. 종류를 테이블에서 카드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또 카드로 만든 거고, 매출 이익을 카드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정값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상단이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에 배치를 하신다. 고정적인 지표예요. 전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보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를 하실 거냐면, 뭐 카테고리별로 죄송합니다. 이게 민감도가 좀 높아가지고. 자,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자, 예를 들어서 제품 카테고리별 매출을 제가 찍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얘를 뭘로 만들 거냐면, 일단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고, 저희 세로막대 차트로. 그래서 누적 세로막대, 100% 기준 세로막대면 가까이 값을 100%로 처리가 돼서 퍼센테이지가 만들어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율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저는 이게 아니라 누적 세로막대를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적 세로막대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손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얘를 드래그 하시거나 그 다음에 경계선을 선택하시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실 때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는 걸로.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있는 거의 끝부분에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정렬에 대한 부분을 매출 기준으로 좀 하시는 게 좋죠. 얘는 지금 현재 기준에 대한 정렬에 대한 기준이 카테고리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상단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개체를 선택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 소트 바이 카테고리 명으로 기준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얘 콤보 버튼을 누르시면 얘를 매출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그런데 매출 기준인데 어센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디센딩으로, 그러니까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소트 바이로 해서 매출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내림차순을 정렬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값 차이, 갭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리고 뭐 보기도 좋죠. 기본적으로 정렬을 하시는 게 윗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 정렬 이런 거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정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보시면 이제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상단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은 고정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얘는 투어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매출이 높아요. 그렇죠? 얘는 투어링 바이크가 두 번째 값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갖다 대시면 나오시죠? 어떤 레이블인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통 여기에 이제 툴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안내선 이렇게 얘기해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갖다 대시면 나오는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툴팁 기능을 써가지고 만약에 투어링 바이크에 관련된 다른 차트, 조그만 미니 차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툴팁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당연히 확장되는 기능이니까.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투어링 프레임을 딱 찍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단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찍으면 이제 필터가 해제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 상단에 정렬의 방법, 정렬의 기준, 정렬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터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데이터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기 필터죠. 보기 필터예요. 쇼 필터여서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차트에 대한 부분이죠. 차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차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이놈 차트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요. 드래그를 해서 매출 구간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제일 낮은 금액부터 요 금액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이렇게 줄이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담당하는 거는 뭐 의류예요. 반바지, 그 다음에 양말, 그 다음에 뭐 저지, 그 다음에 조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더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화면에 좀 적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필터링을 쳐가지고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우개 표시니까요. 지우개 표시를 선택하시면 필터가 지워집니다. 제가 선택했던 필터가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 매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얘를 선택하시면, 지우개를 선택하시면 필터를 한 방에 다 지울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도 돌아온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어드밴스 필터 모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급 필터예요. 기본적으로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게 아마 기존의 영문 버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아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마 한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뭐뭐보다 큰 거 이상이냐, 같거나 크냐, 작냐,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지 않냐, 그 다음에 블랭크냐, 블랭크가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로 어떻게 돼요? 값을 뭐뭐보다 이상 큰 값이고 and 또는 or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좀 자세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명에 대한 부분에서도 고급 필터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텍스트와 문자일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텍스트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하냐, 그 다음에 뭐는 뭐 포함하지 않냐, 이런 그 문자 기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스타트 위드니까 카테고리 중에서 양자로 시작하는 거, 뭐 양말, 그 다음에 또 양자가 뭐 있을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and냐, 그 다음에 or냐, 또는 뭐 뭘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보고 싶으면 결국 뭐죠? 네가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거는 필터 버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윗분들이 보셨을 때 이런 것들 내가 이것까지 또 일일이 해서 봐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라니까요. 네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됐지, 그죠? 그러니까 제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계급이 깡패라고 갑질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본인이 못 만드는 걸 만들어줬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죠. 너무 좀 가혹했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신다고. 그냥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도 필터링을 못 치시면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월급 더 받으시잖아요. 직원들은 정말, 프런트에 있는 직원들은 쎄빠지게 고생하는데, 그거 만들려면. 앉아가지고 꼴랑꼴랑 받아먹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 회사는 왜 다시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일 잘하시는 거고, 그런 거니까, 기업에서 왜, 리더십 소통 교육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에서 쓴 것도 욱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또 그런 상사를 좀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죠. 꽤 오래된 얘기 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제가 선택해서 얘를 가로막대로도, 누적 가로막대로도 제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눕히느냐, 가로로 세우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공간 확보성을 기본적으로 똑같은 형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눕혀져 있냐, 세워져 있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레이아웃이에요. 어떻게 공간을 최대한 좀 잘 확보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로로 배치해서 또는 세로로 배치를 해서 세로로 기준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서 그것들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카테고리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또 다른 형태의 카테고리가 또 많다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린 뭐 색상별 매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색상별 매출에 대한 부분 얘도 가로막대로 누적 가로막대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색상이 아니라 색상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매출도 당연히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렬을 해서 요 인자로 우리가 뽑아오게 되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어링 프레임의 기본적인 내용은 블루. 그러니까 요만큼, 노랑 요만큼, 실버, 블랙 요만큼 차지하는 거죠. 요거에서 블루에 대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이제 요거에 대한 그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부 얘를 선택하고, 요거는 안 돼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얘로 가시게 되고, 얘를 선택하시면 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블루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루 계열인 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매출이 설정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금 잘 보시면 블루를 선택하시면 여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당되는 이 두 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 내용으로 다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세로 막대 또는 가로 막대 차트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셨던 내용은 가로 또는 세로 막대에 대한 세로 차트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막대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은 100% 뭐 기준 누적이니까요. 누적으로 계속 이제 누계죠, 누계. 100% 기준으로 누계를 계속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형태가 뭐 딱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분석할 때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매출의 누계가 필요한 또 분석이 보통 일반적으로 누계가 많이 필요한 분석 중에 대표적인 게 ABC 분석 같은 경우 누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레토 차트 여러분들 아시죠? ABC 분석 파레토 차트 만들 때 누계에 필요하니까 누계에 대한 부분들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고요. 가로와 세로의 차이점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누적이냐, 100% 누적이냐, 또는 묶은 세로 막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류가 여러 개 있죠. 비교되는 대상군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두세 개의 카테고리일 때 그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카테고리 내용들을 한꺼번에 좀 비교하면서 보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묶은 세로 막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묶어야 되는 대상이 뭐 3개 이상이면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차트를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로 세로 막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차트에서는 이제 선 차트는 날짜별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원형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이 부분들 분산형이랑 다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지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저희 데이터에서 지도에 대한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서하고 타일만 말씀드리면 나올 수 있는 개체들에 대한 부분 다 이게 끝난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논의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하인드 데스크탑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비중에 대한 부분이요. 50% 이상은 파워콜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극히 없다.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서 깔끔하게 접속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클렌징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파워콜이만한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파워콜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클렌징하는 단계가 되게 저희한테 부하를 되게 많이 주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이 이제 뭐냐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파워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매출이 지금 연계가 돼 있잖아요. 블루를 선택하면 블루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항상 전체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인자 중에서 전체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 매출, 전체 매출 해가지고 이 전체 매출 다 더한 값이죠. 이 더한 값이 그냥 동일한 값으로 하나 열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얘는 그러면 똑같은 전체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휘둘리지 않는 값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를 선택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블루만 선택을 한 거예요. 블루만 선택을 해서 블루만 선택해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블루만 제가 필터링을 하면 여기에 대한 전체 매출에 대한 부분들 매출은 요거에 대한 다 썸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에 대한 다 썸만 하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금액이 되겠죠. 여기 보시는 합계 230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307 요 금액이에요. 요런 루틴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한 요소가 연결이 돼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연결이 돼 있으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연동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선택되어 있든 간에 얘는 연관되지 않고 나오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측정값이라고 하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측정열, 그러니까 계산된 열이 있냐 아니면 측정값, 계산된 값이 있냐.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매출에 대한 값이 여기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독립적인 값이잖아요. 이 테이블이 없죠. 따로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이 돼야 돼요. 이거를 해주는 게 뭐냐? 바로 파워비아이 파워피벗이에요. 파워피벗에서 덱스 함수로 어떤 필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를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제일 많이 쓰여요. BI를 만들 때 그 요소를 내가 원하는 지표 있잖아요. 그 지표들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거냐가 BI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어렵진 않고 거기엔 텍스트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만 해결되시면 여러분은 BI의 귀염둥이가 되실 수 있어요. 사내에서.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보셨던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저희가 누적 세로, 그러니까 막대 차트냐, 세로 차트냐. 그런데 거기에서 보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필터. 그러니까, 제가 또 왜 이렇게 또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정렬의 방법 기준이 뭘로 할 거냐, 정렬의 방법이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필터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는 요게 드릴 아웃인데요. 드릴 아웃은 이게 확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하시면 얘만 따로 하나를 보시는 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PT 할 때 되게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죠. 저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 쭉 말씀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잘 안 보인다 조금해서 그러면 해당되는 걸로 드릴 아웃을 해서 그래서 요 드릴 아웃의 반대가 드릴 다운 또는 드릴 인이죠. 그래서 안으로 더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가독성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프레이즈에서 돋보기로 해당되는 내용을 더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올고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셨던 파워뷰에서 막대 차트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차트들에 대한 부분, 누적 세로막대나 묶음 세로막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기타 차트에 대한 부분 해당되는 내용 보실 거고 지도는 지금 현재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예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